자, 오늘은 얼마 전에 전기차가 먼저냐 내연기관차가 먼저냐로 친구랑 내기에서 이긴 제가 전기차 역사썰 좀 풀어보려고 해요. 세상에 자동차란 것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시작이 전기차였다는 사실 궁금한 건 못 참죠? 바쁘니까 빠르게 훑어드립니다. 1881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전기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3륜 전기차가 떡하니 전시됩니다. 이때는 움직이진 않았고요. 모양만 전기차였죠. 3년 뒤 1884년에 영국 발명가 토마스 파커가 드디어 세계 최초로 움직이는 전기차를 만들어 발표합니다. 그러고 2년 만에 본격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시작되었죠. 요 1886년이 아주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전기차 판매가 시작된 바로 그 해에 독일의 기계공학자인 카를 벤츠가 가솔린 자동차를 개발했어요. 카를 벤츠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그 벤츠 창립자 맞아요. 근데 자동차라는 게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보다 언제 처음 탈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양산형 자동차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전기차 판매가 시작된 건 1886년. 같은 해 가솔린 자동차가 개발되었다고 해도 실제 판매가 시작된 건 무려 5년 후인 1891년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무려 5년이나 더 빨리 양산이 된 겁니다. 이유는 부품수 때문인데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의 3분의 1인 1만여 개 부품만으로 만들 수 있고 만들기도 수월했어요. 189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황금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세상에 나온 자동차가 총 3종류였는데요. 증기자동차, 전기차, 가솔린 자동차 이렇게 딱 있었어요. 근데 증기자동차는 출발 한번 하려면 45분이나 걸렸고요. 가솔린 자동차는 시동 한번 걸려면 복잡한 기어 변속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기차가 훨씬 편리했어요. 1900년에는 미국 전역의 자동차 중에 40%가 증기자동차, 38%가 전기차, 22%가 가솔린 자동차였고요. 1910년대 초반 들어서 전기차 판매량도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가격이 워낙 비싸서 상류층이나 되어야 살 수 있었고 거기다 배터리 기술이 뭐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가솔린 자동차에 비해서 주행거리도 짧고 충전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니까 진짜 잠깐 폼나게 외출 한번 하는 차에 불과했죠. 이러던 시점인 1914년에 자동차 산업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포드 모터스에서 포드 모델 T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해요. 바로 컨베이어 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인데요. 이때부터 자동차의 대중화 시대가 열립니다. 여기에 뒷심을 받쳐준 게 바로 원유 발견입니다. 1920년대 미국 텍사스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원유가 대량으로 발견돼요. 한마디로 잭팟이 터진 거죠.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니까 비싼 전기차 뭐하러 사, 포드 타자 이러면서 전기차는 점점 관심 밖으로 멀어지게 되었죠. 가솔린 자동차에 대한 인기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언제까지? 1970년대 초반에 유가 폭등이 일어나기 전까지 마구마구 써대니까 휘발유는 부족하지, 주요 공급 국가인 아랍은 석유 금수 조치를 하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는 환경오염이 문제가 됐어요. 거의 70년 넘게 가솔린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러다 치고 폭망한다 이러면서 다들 위험을 느끼고 있을 때 1996년 제너럴 모터스에서 현대적인 양산형 전기차 EV1을 개발합니다. 근데 못팜. 너무 비싸서 1997년 토요타가 다시 도전.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대량 생산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프리우스입니다. 2000년에는 세계로 수출하면서 유명한 사람들이 내가 먼저 이러면서 프리우스를 삽니다. 프리우스 이후에는 2006년에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한 조그만 스타트업 회사 테슬라가 일을 냅니다. 2008년 완전 럭셔리 일렉트릭 스포츠카 테슬라 로드스터를 출시한 거죠. 최고 시속 209km, 한 번 충전으로 400km까지 달릴 수 있었는데요. 1200대 이상 팔렸어요. 로드스터 한 방으로 테슬라는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립니다. 사실 이때는 전기차 기술의 선두주자가 주로 일본 제조사들이었는데요. 2009년 미쓰비시 아이미브, 2010년 닛산 리프가 대표적이죠. 여기에 미국 GM도 쉐보레 볼트로 전기차 시장에 재도전했고요. 하지만 이미 전기차계의 스타 중의 스타가 되어버린 테슬라를 못 따라갑니다. 2012년 모델 S를 출시하면서 또 한 번 높은 판매고를 올렸고 2017년 모델 3, 2020년 모델 Y 출시하는 모델마다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업계 최초로 순수 전기차 생산 100만 대를 돌파하죠. 테슬라가 거의 전기차를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쯤 되면 미래가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세계에서 자동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인데요. 인구 1000명당 837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급적으로 연료를 수급을 못하는 나라에서 자꾸 돈만 줄줄 새는 거죠. 그래서 2012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특명을 내립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석유를 30에서 60%까지 줄여, 배기량 줄여서 탄소 오염도 20% 줄여. 이게 바로 EV 에브리웨어 그랜드 챌린지입니다. 미국 최고의 과학자, 엔지니어, 기업까지 싹 쓸어 모아서 플러그인 전기차를 가솔린 자동차만큼 저렴하게 만들어 하면서 특별 조직을 만들어버립니다. 배터리도 아르곤 국립연구소라고 배터리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를 붙여버렸어요. 전기차는 배터리 기술 하나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프로젝트 이름도 있어. ARPA
EV라고 플레임은 넘어갈게요. 전기차의 미래 얘기해줄 것처럼 하더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바마 대통령의 특급 프로젝트가 시작된 게 2012년이죠. 지금 딱 11년 차예요. 기술이 어디까지 개발되었을까요? 그리고 미국만 개발하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이미 독일의 볼보, 메르세데스 벤츠에 이어 우리나라 제네시스, 그리고 캐딜락까지 2030년부터는 전기차만 만든다고 로드맵을 발표했고요. 여기에 애플, 소니, 샤오미, 알리바바 그룹같이 차는 만들지도 않던 IT 업계에서 전기차 만든다고 혈안이에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2036년이 되면 전기차 판매량이 내연기관차를 앞지를 거라고 전망했어요. 어떤 전기차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앞다투어 출시될지, 그리고 도로 위에서 전기차만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